사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이수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이 동네에 동작구에 네. 동작을에 네. 이수진 의원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두 분이 동갑이야 또. 네, 맞습니다. 동갑이고 그래갖고 이제 원래 이제 쓰다 보면 이수진 저 비례 이렇게 쓰고 네. 저쪽에 계시는 저 동작을에 계시는 분은 또 다른 방식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네네. 네. 자, 잘 오셨고요. 지금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드리면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 출신 노동운동을 하셨고요. 그 과정에서 연세의료원 노조위원장 하셨고 한국노총의 부위원장도 하셨고 네. 사실은 생김새 외모는 노동운동 안 하게 생기신 되게 단아한 얼굴이신데 네. 근데 지금 2012년에 민주통합당에 입당을 하셨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노동위원장 하셨고 네. 그다음에 2017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하셨고 네. 2020년에는 21대 국회의원 비례로 당선되셨고 네. 그리고 제 기억에 이수진 의원을 제가 칭찬했던 기억은 뭐냐면은 원내대변인 할 때 네. 그러니까 정치인 중에 네. 딕션이 가장 좋은 사람 텐션도 딕션도 가장 좋은 아유, 사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하는데 자기 텐션이 너무 낮으면 분노가 안 느껴지는데요. 가장 정확하게 메시지를 내는 원내 대변인이었어요. 아유, 얼마 전까지. 감사합니다. 그럼 과찬의 말씀을. 그래서 방송에서 가끔씩 칭찬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첫 인터뷰가 아니세요. 네. 왜냐하면 저번에 비례로 나오셨을 때 그때 인터뷰 하신 적이 있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야, 자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성남 중원에 출마를 선언하신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너무나 갑작스러운 결정에 우리 성남시 중원구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많이 놀라셨을 줄로 압니다. 좀 빨리 그리고 제대로 인사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성남 중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상대운동 시장에 가서 시장분들 만나서 인사도 하고 또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눈물에 호소를 하셨던 그 자리에 저도 가서 한번 섰는데 그 시장 주민들도 그렇고 함께 갔던 분들도 그렇고 다시 그 기억으로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너무나 핍박을 받고 고통스럽게 현재까지도 어렵게 버티고 또 우리 민주당을 잘 이끌어주고 계시는데요. 이 성남 중원이 갖고 있는 이 가치를 지금 윤석열 정권이 폭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3년간 노동자, 시민,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마치 긴 터널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심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22대 총선 단 한 석도 국민의힘에게 내줄 수 없다.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어렵게 결단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간 부분 때문에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절실함, 윤석열 정권 끝내고 그리고 제대로 된 민주당 우리 의석수 확보하고 이제 이런 그런 어떤 염원들 그런 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성남 중원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측면이 있죠. 비판의 지점에는 원래 서대문을 나가려고 했잖아. 네. 여기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수진 의원이 서대문에서 준비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는 계속 들어왔었는데 일단 그러면 그 이야기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서대문 출마를 포기하신 이유는 뭐예요? 일단 첫 번째는 당에서 서대문 갑을 비롯한 그 현역이 불출마 선언을 한 지역이나 그리고 사고당구는 모든 그 지역구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전략선거구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인 제가 현역 의원으로서 전략선거구에서 경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지만 또 서대문구 주민들께는 죄송했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남 중원에 과연 민주당의 정신을 오롯이 실현해낼 수 있는 후보가 있는지 실제로 현역 의원께서 탈당을 저울질했었고 그리고 그런 분이 과연 다음에 총선에 나가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그렇게 해서 민주당 의석을 잃는 건 아닌지
이런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민주당 의석을 우리가 사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어렵게 결정을 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열심히 지역 텃밭을 갈았어. 서대문도 지역 연구가 특별히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30여 년간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로 그러네. 네, 노동운동가로 일했죠. 네. 그렇긴 하지만 네, 예를 네. 들어서 열심히 뭔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수지 네. 의원을 칭찬을 가끔씩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잘 싸울 사람이에요. 잘 싸울 사람. 지금 시대 정신도 윤석열과 싸워야 되는데 잘 싸울 사람인데 서대문이 전략 공천 지역이 되면서 이 상황이 되면 당 차원에서는 네. 이게 전략 공천 지역인데 지금 열심히 거기 지역에 가가지고 뭔가 박갈이 하신 거예요. 네. 그 이전에 다른 후보님도 거기 나가시는 후보님이 새날 다른 방송에서 출연하셔서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여기 가서 열심히 밭을 갈아요. 근데 전략 공천 지역이 되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전략 공천 될 가능성은 아예 0이고. 네. 대개 이 전략 공천 지역은 영입 인사들이 주로 내려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요. 그렇죠. 네. 보통 영입 인사들이 주로 이제 지역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고, 다만 그동안 이제 관례적으로 특별한 어떤 사유라든지 또 경쟁력 있는 후보가 있다. 그러면 당이 판단해서 경선 지역 선거구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내부 여론조사를 돌려봤는데 유선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국민의힘 모 인사도 이기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보통 저희가 유선이 그렇게 강하진 않지 않습니까? 민주당 후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또 지지자분들이 지지하는 그 비율도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사실 내심 기대가 컸습니다. 이렇게 밭을 열심히 갈고 또 거기에서 또 이제 세브란스 병원 직원들이, 연세대학교 직원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제가 노동조합 위원장 할 때 서대문구 그 뭐 노조 네트워크를 만들어 갖고 거기서 초대 의장으로서 그분들과 굉장히 스킨십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인연이 많다 보니까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욕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다 또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또 당에서 한 사람 때문에 기준을 흐트렀을 때 생기는 혼란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촛불 집행부이기도 해요. 네. 촛불행동. 근데 현장에서 제가 여러 번 뵌 적이 있어요. 천막 안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네. 이제 결혼 비슷한 분이시고. 네. 근데 이게 이제 비례대표다 보니까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은 저 사람 누구야 하는 사람도 지금까지 현재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수진 의원에 대한 가치가 좀 꽤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급히 인터뷰를 한번 하게 됐는데 네. 문제는 야 서대문에 출마 준비하다가 왜 갑자기 성남 중원으로 오냐. 정치는 이렇게 명분의 예술이라고는 해요. 네네. 명분은 만들기 나름인 거고. 네네.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전략 공천 지역이라고 하는 건 당이 어떤 상황을 봐가면서 사실 이걸 이제 일본 말로 유도리 있게 사람 배치하는 작업이거든요. 네네. 근데 열심히 꼭 내가 준비했던 지역이 전략 공천 지역이 되면 사실은 준비했던 사람 입장에서 날벼락 만든 거거든요. 네. 이게 뭐야 도대체? 물론 뭐 지역에 따라서는 경선을 붙이기도 하지만 그럼 내가 해야 될 저는 초선 의원들은요 국회의원직이 메시지는 설명할지 몰라도 경험이 부족해서 진짜 일은 재선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4년 정도 잘 만들어 놨어요. 파일럿을 네, 만들어 놨는데 네, 네. 이제 비행기 조정할 쯤 되니까 네. 출마할 방법이 사라지면은 저는 좀 그게 아깝다는 네. 생각이 들었고요. 네네. 성남 중원 출마하는 명분이 없다가 지금 저쪽에서는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네, 네. 답하실래요? 저는 그 비례대표든 원외 인사든 그리고 새로운 뭐 신인이든 어디든지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당선이 되셨고 그렇다고 영남에 가서 연고도 없는 영남에 가서 출마해라, 이건 사실 좀 잔인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방금 우리 새날 사회자께서도
그동안 역할을 보니 상당히 재선이 돼서 역할을 잘할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의 숫자부터 시작해서 통과시킨 법안의 의미 있는 내용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민주당의 또 여러 뭐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민주당 정신을 또 계승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뛰었던 그런 여러 역할들에 대해서 선배 동료 의원들의 또 칭찬 그리고 얼마 전에 동료 평가에서도 원래 이제 그게 오픈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선배 동료 의원께서 이수진 의원이 정말 일을 잘하고 우리 민주당에 필요한 인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수진 우리 의원 체크했어.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체크 못했어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에 들어와서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자. 그렇게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삶을 어찌할까. 사실 이재명 대표를 제가 좋아하고 또 처음 대선 나왔을 때 그 유세장에서 그 유세하는 걸 보면서 저는 사실 그때 혼빡 빠졌습니다.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 또 우리 민주당을 이끈다라면은 실제로 민주당에 대해서 좀 민주당이 좀 너무 스펙트럼이 다양해서 좀 너무 보수적인 색깔을 갖고 있지 않냐라고 의심하거나 좀 실망하시는 분들한테 실제로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저도 그런 철학에 잘 조우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면서도 계속해서 대표님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말씀에 맞다 저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동의했던 부분들이 컸는데요. 저는 성남 중원이 그냥 성남 중원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 중원을 지켰고 또 성남시에서 잘 아시겠지만 성남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아주 효율적이고 효능감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펴서 효과를 봤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신상진 그 시장이 당선이 돼서 성남시 의료원, 거의 공공의료의 메카입니다. 이 성남시 의료원을 민간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퇴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발자취를 지우고 또 이재명 대표가 잘 만들어놨던 그런 업적들을 지우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 저는 이런 성남 중원에서 실제로 제가 의료노련 위원장도 했었거든요. 예. 실제로 건강보험 정책이라든지 보건의료 정책, 또 노동 정책을 포함해서 여러 영역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남에 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과거에도 계속 스킨십을 했었고 또 성남시 의료원을 제가 가끔 찾아가서 힘들게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간담회를 하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성남에서 오래 산 것이 명분이다. 그러면 그 명분에서는 제가 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 중원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그 열정 그리고 제가 공공의료 그리고 또 노동자들 또 성남 시민들 우리 중원 구민들과 함께 제대로 한번 일해볼 수 있는 이 열정을 높이 사주시지 않으신다라면은 과연 어떤 사람이 와서 민주당의 색깔을 지우면 또 그걸 누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우리 의원님이 애쓴다.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네. 이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물밑에서 만들어지는 흐름이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전략도 민주당이 전략 공천 지역구가 지금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불출마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그거를 이제 선거 전체 전략에서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인데 저는 제 개인적인 흐름은 이수진 의원의 성남 중원 출마도 그런 큰 바둑 중에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서대문에서 이렇게 다 빠져. 여기 새롭게 집어넣을 테니까. 근데 이 공교롭게도 현근택 변호사도 새날 패널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현근택 변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지가 굉장히 많은 방송 중에 하나였는데 네네. 너무 허무하게 날아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분도 꽤 오랜 시간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그것도 큰 문제도 아니야. 근데 어떤 논란 속에서 그냥 리스크 줄이려고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반기획적인 사람이 지금은 민주당 후보가 되면 지지층에 지지가 없다. 그럼 대안이 누가 될 것이냐라고 한참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수진 의원이 거기 간다고 하길래 저 박수 쳤어요. 아까운 사람이었는데 성남 중원으로 가는구나. 근데 거기를 이제 좀 전에 한 3, 4분 동안 혼자 포장하시느라고 되게 고생하시는데 아니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국회의원인 사람도
거기 지역에 뭐 연구가 있어서 갔나요? 가면 그때부터 고향 되는 거지 무슨.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동안 오셨던 분들이 다들 연고가 없으셨죠? 예. 예. 그래서 머릿속에다가 명분 만드시기보다는 네. 그래 그것 때문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제 뭐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러는데 간단히 말해서 지지층은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지층들이 저 사람으로는 안 돼. 저 사람으로는 민주당 못 지켜. 얼마나 쥐고 흔들었어. 근데 인물 되는 사람이 가서 그 사람 이겨라. 이게 전 민심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가 후보 같네요. 제가 네. 그래도 어쨌든 이제 당인으로서 국민으로서 제가 최소한의 이제 지켜야 될 예의가 있어서 어쨌든 저는 그 당당하게 경선을 해서 성남 우리 민주당 중원의 민주당 후보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갈등이라든지 비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로 마치 이제 뭐 이상하게 역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기존 계시는 우리 윤영찬 의원님은 거기서 4년을 또 털을 닦았고 또 나름 거기에서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도전자의 입장이고 그렇지만 또 당원들의 판단, 또 시민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 판단에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또 제 의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초반에 제가 딕션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거 왜 중요하냐면 정치인들 특히 대변인하는 사람들이 일단 목소리가 비호감이거나 전달력이 떨어지거나 실제로 그 정치 마케팅 할 때는 그 사람의 이미지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썹도 문신하는 사람이 생기고 머리를 심는 사람이 생기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가발 쓰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네네. 중요한 이미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대부분 완벽한 호감형이에요. 목소리, 톤, 외모 이런 것들이. 아유,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워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 비례대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존재감 발현을 많이 못했던 건 사실인데 저는 제대로 쓰려고 그러면 지금부터죠 이제. 그리고 그 딱 보면은 저 사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보면 저 사람은 컨텐츠 좀 많은 사람 그리고 또는 뭔가 그 자기 색깔이 분명한 사람 이런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는 정말 그냥 비례 한번 끝내기는 되게 아까운 사람이어서 그래요. 나 지금 2년 차이 더 잘할 자신이 있는데 성남 중원가 잘해볼게요 하면 돼요. 무슨 뭐 명분 찾고 이러는 것보다. 아, 네. 제가 주말부터 이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남 중원에 가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현근택 변호사님도 지금 많이 상심해 계시잖아요. 네. 너무 힘들어하고 또 중원구 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셨더라고요. 제가 만나봤어요? 현근택? 통화만 했어요. 와. 예, 너무 힘들어하셔서 그렇겠죠. 예, 또 뵙고 뭐 제가 이런저런 요청하는 건 제 욕심이라서 근데 주민들을 뵈보니까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 현 변호사님한테.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거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거 큰일 났다. 시간이 없는데. 그렇지만 또 충분히 또, 마음까지 스며들어가는 데는 또 일정 원래 시간이 그런 거죠. 필요합니다. 네. 바로 마음이 고치지는 않고 네. 그런 부분은 어차피 본인 몫이고요. 네. 제가 항상 내 인생의 어떤 그 지론처럼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 관심을 갖는 순간 준 전문가가 된다. 관심을 갖는 순간. 그래서 빨리 속성으로 이제 머리 좋으신 분이니까 속성으로 뭔가 딱 하면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꿰뚫을 가능성이 높고 네. 저는 문제는 저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재명을 지켜내겠다. 지금 뭐 가슴에도 그게 쓰여 있죠. 지켜내겠다고 하지만 네.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되게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러다가 또 나중에 뭐 상황이 바뀌면 또 변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를 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 의리가 있어야 된다. 그럼요. 예. 네. 근데 진짜 호감형이시다 진짜. 제가 변할 것 어. 같았으면은 그러게. 예. 진작에 변했겠죠. 저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나서 전국 노동위원장도 됐고 또 전국 노동 최고위원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결정 사항들을 하고 또 당에서 일을 진행하는 걸 봤을 때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관련된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늘 우리 이재명 대표님 편이었습니다. 왜냐? 그냥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분이 우리 민주당에 필요한 거고 말잔치 많이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뭐 농담 잘하고 말잔치 많이 한다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진정성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늘 같은 일들을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그리고 온갖 그 탄압 속에서도 계속해서 뚫고 나가셨고 어떻게 보면 저희 정치인들이 배워야 될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소년공이었잖아요. 노동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검정고시로 대학을 갔는데 이 양반이 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제대로 단어를 못 배워가지고 발음 틀린 경우가 많아서 부끄러웠다는 얘기가 웹 자서전에 나와요. 그렇다 치고. 그렇죠. 아. 자, 그러면 일단 나오셨으니까 전문성 이야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네. 간호사 출신이잖아요. 네. 세브란스 병원에서 있던 거죠. 네. 거기서 관련해서 수건 사업 중에 하나여서 간호법 통과에 엄청 노력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거부권 행사했어요. 네. 여기에 대한 분노를 좀 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기가 막히죠.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 정부죠. 그 간호법은 그 세 번째였죠. 양곡관리법 그리고 간호법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노조법 2, 3조랑 그리고 방송법 그리고 또 이제 이태원 그 특별법까지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윤석열 정부가 그야말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 이제 농민과 또 간호사들 이게 간호법의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간호와 돌봄이 정부의 책임하에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간호법은 선진국에도 있는 체계예요. 네, 그런 것들을 본인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후보일 때도 약속을 했습니다. 공약으로. 그리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 46명이 간호법을 발의를 했어요. 같이 공동 발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못 시키고 안 시키고 또 거부권까지 행사하는 걸 보면서 우리 전국의 수많은 간호사 동지들께 오히려 제가 정말 너무 미안해서 같이 많이 울었었는데요. 이게 그 더운 아스팔트 콘크리트 위에서 그 운다고 또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중요한 법안이 또 이게 의료기관에서만 그런 간호 돌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역사회라든지 실제로 필요한 여러 곳에서 역할들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법이 없이 하는 것은 결국 불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하게 역할과 범위를 규정해주고 또 다른 직능과 협업이 가능하도록 잘 만드는 겁니다.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그 순화시켜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아서 만든데도 그런데 대통령이 저렇게 거부권 행사하는 걸 보면서 다음에 22대 우리 그 총선에 그야말로 다시는 거부권 행사에도 못하게 네. 그렇게 저희가 민주당이 승리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승리의 길에 이 간호법 때문에 정말 피토하는 심정으로 고통받았던 많은 분들이 우리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근데 느낌적인 느낌은 컨텐츠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냥 잘할 것 같아. 뭘 맡기면 되게 잘할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직원을 구한다면 이수진 의원 같은 사람을 구하고 싶어요. 똑똑시하게 뭔가 이렇게 똑 부러지는 그런 느낌. 잘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제가 자랑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네, 제가 국회에서 이제 의정대상 받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재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법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처음에는 반대하고 막 그러다 나중에 본인들도 법안 같이 발의해가지고 같이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근로기준법 만들어진 지 68년이 됐는데 가사노동자들은 뭐 그 사대보험이라든지 휴게시간이라든지 근무시간 보장조차 되지 않고 그야말로 사각지대에서 이름 없는 노동자로 일했지 않습니까? 중장년 여성들이 주로 많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 노동자란 이름표를 달아드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대보험도 되고, 네, 그래서 그 법을 통과시키고 같이 손잡고 막 울었어요. 너무 감격해서. 근데 그때 여러 선배 의원님들이 쫓아오셔서 저한테 야 이수진 너 장하다. 어떻게 초선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켰냐.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또 그 뒤에 제가 이제 원내 대변인 할 때 우리 직장인들 물가 오르고 밥값 오르고 사실 점심값 굉장히 부담스러웠잖아요. 그런데 그 중식대가 세액공제가 1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또 법안을 올려서 20만 원까지 세액공제 되게끔 그렇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통과시키면서 또 그런 역할들을 잘하니까 실제로 주변에서 상도 많이 주시고 칭찬도 많이 하고 의원님들이 저 볼 때마다 이수진은 꼭 재선이 돼야 돼. 우리 민주당에 꼭 필요한 인재야. 이렇게 칭찬해주고 아주 제가 더 그냥 열심히 일해야겠다라는 생각. 예. 나는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주위에서 나가라고 하니 나 국회의원 한번 더 해야 되겠다. 농담이고요. 잘할 것 같은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래도 정치권 언저리에서 방송하잖아요. 이수진 의원 칭찬 되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유, 감사합니다. 자, 어쨌건 저는 그래요. 국회에 판검사 출신만 있으면 안 되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거의 절대 다수가 노동자인데 네. 노동자 대변하는 정치인은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구색 맞추기로 비례대표에 뭐 한두 명 놓고 이렇지 네.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초선 지나고 나면 네. 재선부터는 노동자 대표성을 띄워야 되잖아요. 네. 모두를 다 대변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방송은 경제하고 노동 이슈를 자주 다루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네. 이렇게 정치에 약간 예능적인 거 빼고 중요하니까. 네. 근데 좋네요. 여기서 지금 노동 탄압에 대해서는 거의 그러니까 노동 이슈가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게 1990년대 초반입니다. 네. 30년 전부터 네. 민주화 이후에 당연히 떠올랐을 텐데 그 이후에 유례 없는 노동 탄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뭐 분신에 돌아가신 분도 계셨고. 아주 정말 잔인한 정권입니다. 이 윤석열 정권 아주 노동 탄압의 최고봉인데요. 뭐 건폭몰이부터 시작해서 뭐 화물 노동자들 뭐 적정임금제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노조들 뭐 회계 공시하라고 하면서 마치 무슨 큰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노동자들 뭐 저녁에 있는 삶은커녕 아침에 있는 삶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주 69시간 일해라. 처음에 그 얘기했다가 우리 청년 노동자를 비롯해서 난리가 나니까 이제 쏙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뒤에도 52시간 계속 60시간까지도 일이 가능하게끔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계속 그런 대책들을 만들어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선진국일수록 조금 더 적게 일할 수 있게끔 근무 시간을 좀 더 줄여나가는 게 정상적인 건데 이렇게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특히나 우리나라가 산재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한 해에 2,000명이 넘게 직장에서 퇴근하지 못하고 집으로 가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이상 유예를 해줬어요. 충분히 준비를 해라. 그리고 그 준비는 그 기업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동부가 정부가 나서서 준비를 해줘라. 그래서 클린 사업장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태우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너무 미온적이에요. 법은 당장 통과되고 시행돼야 되는데 일은 안 해놓고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도 그럼 산업안전보건청, 영국이라든지 획기적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줄어든 나라들을 봤더니 이런 산업안전보건청이라든지 산재 예방을 위한 시스템과 예산이 아주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태워보자. 이렇게 그 여야 우리 원내대표가 모여서 계속 논의를 했어요. 예. 그런데 결국 산업안전보건청도 못 만들겠다. 그리고 산업안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도 원래 있던 예산 짜집기 해갖고 내놓고 우리 잘 만들었어. 이 정도 했으니까 민주당 통과시켜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눈 가리고 진짜 아웅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 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관련해서 이 법을 뭐 이게 법사위에서 이제 다루는 법이긴 하지만 또 이 노동자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희 환노위 의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속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처럼 누군가는 일하다 죽고 누군가는 과로사로 쓰러지고 제가 이제 과로사 예방법도 냈는데요. 전혀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에서 전혀 논의를 안 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권도 계속 일 시키는 데에 집중돼 있지 실제로 과로사 예방을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미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같은 말이 반복이 되지만 꼭 재선이 돼서 예. 이런 노동 탄압 노동자들에게 눈치 보고 오래 일하게 만들고 또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 그리고 저는 모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라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노동자입니다. 자영업자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사대보험이라든지 또 정부가 지원해야 될 의무적으로 당연히 그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의 사각지대가 참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힘들고 어렵게 일하시는 뭐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
시민들 모두를 포함해가지고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또 지금 제가 발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법도 통과가 저는 돼야 이게 진정한 대한민국, 선진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노동자가 행복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꼭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컨텐츠로 꽉 차 계신 분이네. 뭐 이제 버튼을 딱 눌렀어요. 그러니까 멘트가 막 계속 나오잖아요. 네. 참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만 갖고도 의원님하고 저랑 대담을 하면은 네. 몇 시간 할 수 있죠. 앞으로 불러주십시오.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보다 불러드리려고 좀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었는데 그 사이 너무 급박하게 가니까요. 새날 방송도 공간적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연 신청하시는 분들만 선별해서 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수진 의원 건 같은 네. 경우는 지금 워낙 급하게 돼 있는 상태라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현근택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잃었을 때 낙심하고 있을 게 아니라 현근택이 지지를 받았던 이유가 본인만의 시그니처나 컨텐츠도 있지만 다른 측면도 있었던 거잖아요. 민주당 저렇게 냅두면 안 돼. 그중에 원 오브 댐이었었거든요. 네. 누가 대타가 될 것인지 궁금해서 이수진 의원을 제가 오시라고 했는데 자 중원구로 한번 가볼게요. 다시 한번. 저게 지금 저 중원구 지도예요. 지도. 화면에 네. 보시면 이쪽에. 네네. 엄지척. 이 일종의 이제 구도심 중에 하나예요. 네. 굳이 말하자면 저게 지금 상대원동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지금 대표가 대선 때 시장에서 네. 어머니 이야기 생각도 울었던 바로 그곳이 상대원동이 있는 곳이 중원구예요. 맞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요. 시장하고 뭐 경기도지사하고 그럴 때 그 지역, 그러니까 내 추억이 있는 지역, 그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현 국회의원이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도와줬던 인연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아는 동네니까. 네.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배신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민주당이라도 그 사람은 안 된다. 요 느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이라면은 실제로 지켜야 될 도리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잘못된 길을 가거나 대한민국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윤석열 같은 존재라면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우리 당원들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성원하고 따르는 이유가 한 번도 이런 지도자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유세장에서 가슴이 뜨거웠었는데 우리 당원들께서는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런데 다들 뭐 철새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명분 없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윤영찬 후보도 아마 처음 갔을 때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랬겠죠. 얼마나 본인도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그렇게는 하지 대표- 말자고요. 웬만하면. 네, 대표님이 손을 잡아준 거 아닙니까? 그 덕분에 사실은 성남 중원의 많은 시민들이 신뢰를 보냈던 거고 저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주당 안에서 원팀으로 하나가 돼야지 대표를 흔들거나 뭐 다른 사람의 어떤 라인으로서 그 사람을 대표하는 행동을 한다거나 당대표가 됐고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은 승복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계속 흔드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저는 사실 동료 의원에 대해서 사실 뭐 이렇게 좀 상대방이 불편하거나 그럴 얘기를 좀 잘 안 하려고 자제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만큼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고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이 의심하고 다들 걱정하는데 그렇게 성남 중원을 놔둔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쉬운 결정 아니었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그렇게 됐을 때 너무 속상했고 그리고 너무나 빠르게 그 사퇴를 하시게 되는 걸 보면서 저도 좀 속상했었는데 저도 제가 여기를 올 거라고 그러니까요.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수진 의원님을 급히 섭외한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나가고 싶더라니까. 근데 누군가가 나는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 누군가가 그 상황에 대신 나가주는데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 비례 한 번 하고 끝내기엔 너무 아까운데 그러니까 제가 이수진 의원 인터뷰를 꼭 해야 되겠구나. 알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게 있죠. 지역구 준비하는 건요. 지역 현안을 아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되게 비슷해요. 근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 이제 중원구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네, 네. 어느 지역이나 똑같습니다. 지방 어느 지역이나 시가 있어요. 그러면 구도심은 개발이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신도심을 만들어. 그 풍선 효과처럼 인구가 그냥 그렇게 이동하는 정도에서 중원구도 사실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대략 한 맞습니다. 25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1만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음. 지난 국회의원은 사실 별거 한 게 없다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말씀대로 개발이 도처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이 좀 붕괴되고 있고 제가 오늘 이 미용실 성남 중원구 우리 저기 금강동에 미용실을 다녀온 머리입니다. 네. 그런데 골목에 선거운동으로 미용실 자주 가시나요? 오늘 처음 가서 네. 근데 가서 한 50m도 안 되는 거리에 미용실이 한 7-8개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남에는 워낙 미용실이 많기도 한데 혹시 여기 안 사냐. 그래서 여기 금강동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미용사 선생님께서 여기 재개발이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미용실 문 닫을 수는 없고 막 이렇게 이사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또 수익이 많이 안 나면 어떡할지 걱정입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손님들은 좋지 않아요? 많이 있으면? 근데 제가 이제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장사 안 되시면 안 되죠. 가슴 아프죠. 그랬더니 뭐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제 계산할 때 사실은 제가 명함을 드려서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어쩐지 말하는 그 느낌이나 표정이나 얼굴이나 냄새가 났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또 제가 오늘 금강시장, 그 다음에 그 시장 한 5군데 갔다 왔습니다. 성호시장, 그리고 또 그 은행시장, 그 다음에 이제 남한산성시장을 쭉 돌아서 이제 인사를 좀 드리고 왔는데, 공실도 좀 많고요. 그리고 재개발과 맞물려가지고 과거 같지 않고 많이 장사가 좀 안 되는 것도 있고 제가 가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요새는 상인회 분들이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그래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얘기를 좀 귀담아 들어서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 이 정치인이 진짜 진정성 있게 관심이 갖고 우리를 들여다보는구나. 이런 태도는 좀 가져야 된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지. 제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숙제가 많은 곳이구나. 내가 이 구도심이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재개발 문제라든지 상권 활성화 문제라든지 또 아이들 교육 문제라든지 또 우리 대표님께서 성남의료원 공공의료의 메카를 만들려고 했던 그 꿈이라든지 이런 꿈들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뭔가 모범을 보이는 전국에서 제일 가는 성남중원구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은 어떻게 보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되게 많아. 솔직히 지금 뭐 저 명분 없다고 그러는 그런 분들도요. 처음부터 성남 살았어요.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총선이라고 하는 게 또 인재들의 재배치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너무 주눅 들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지키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하수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키는 것은 다른 면에서 보면 민주주의 지키는 거고 그렇죠. 그 상징성으로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워낙 탄압을 당하고 있으니 지켜내겠다 이 과정인데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쳐넣으려고 체포동의안 찬성하는 분들 그런 분들과 정치하기는 힘들죠. 근데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이니까 너 그만둬 할 수는 없는 거고 마침 선거가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갈아보자. 어떻게 동지를 팔아먹냐. 이런 의미가 작동을 하는 거고요. 다른 걸 떠나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누가 특별히 잘하고 못하고는 저는 진정성 차이지 스펙 차이도 아니에요. 진정성 차이. 그러니까 고졸만 되신 분들도 사실 이재명 대표가 검정고시로 대학 가신 분이잖아요. 네.
그분이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명문대학 나와가지고 일 잘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진정성 있게 뭔가 하다 보니까 그게 눈에 자기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놓치기 아까웠던 예를 들면 비례로 끝나면 있잖아요. 근데 준비했던 지역이 전략 공천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수진은 그냥 전 의원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아깝지. 근데 저쪽에서는 누군가가 저 사람 이재명 팔아먹었을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돼서 또 치고 올라오면 저는 그걸 못 봅니다. 저도 사실 4년간 의정 활동이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 마음에 저도 힘들게 아이 둘 낳고 3교대 근무하면서 간호사로 어렵게 일을 했던, 그리고 많은 동료 후배들이 힘들고 어렵고 떠나버리고 직장 생활을 거의 계속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박감, 거기에서 노동자 활동을 시작하다 보니까 저는 우리 이재명 대표가 지키려고 하는 민주주의, 우리 민주당의 정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실제로 우리가 그 숨쉬는 이 공기, 마시는 물, 당연한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을 정도의 삶을 살았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저는 당연한 권리가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너무 당연하지 않게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실제로 숨쉬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이게 뭐 노동자들은 사실 노동조합이 있으니까 조직화된 그런 그 노동자들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커지고 그게 또 기화가 돼가지고 또 뭐 실제로는 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집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정권에 견제구를 날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치인들이 법으로 국회에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시민들과 함께 또 항쟁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서로가 힘이 돼서 시너지 효과가 돼서 잘못된 정권에게 분명하게 경고를 보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숨쉬기 힘든 상태로 계속 놔둘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은 이번 4월 총선에서 분명하게 저는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뽑아서 보낸 겁니다. 저희는 국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걸림돌을 치우는 것은 이번 4월 총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꿈꿨던 그런 대한민국 성남 중원에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네. 민주당이 지금 영입 인재가 10명 이상 들어왔어요. 네네. 그중에 상당수는 지역구 공천 될 거예요. 그게 전략 공천이에요. 네네. 이수진은 이렇게 보면 돼요. 당원들의 심리적 전략 공천. 그렇게 보면 돼요. 네. 그분들 뭐 어쩌다 보니 뭐 지역에 무슨 연구가 있을 수 있죠. 뭐 한때 여기서 학교를 다녔다거나. 그건 연구라고 보이지 않고요. 결국 심리적으로 전략 공천이 됐다는 건 뭐냐면은 전체 이 선거판은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는데 250개 또는 300석의 비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뽑히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전략공천 뭐 출마 명분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처음부터 거기 사셨던 분 아니니까 저는 그 이야기 그냥 드리고 싶어요. 정정당당하게 싸우라. 네. 그리고 어떤 지역에 국회의원 되면은 누가 들어오기만 하면은 무슨 자객공천이네 뭐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떤 국회의원도요 매번 도전을 받아야 도태되지 않고 발전하는 거지. 맞는 말씀이에요. 한 번 국회의원 공천되고 나면은 그 봤더니 저 사람이 저 이재명 파리하고 있네? 그러면 나는 부당한 뭔가를 당한 사람인 것처럼 피의자 코스프레라는 게 더 웃겨요. 들어와. 나랑 경쟁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단수공천 줘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정치인 자격이 기본적으로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대문 가시든 중원 가시든 뭘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다 거기 수도권이지. 예, 다 저는 뭐 어디든지 경선하자는 게 제 뜻이었고, 맞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 현역 의원들은 사실 그만큼 혜택을 본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받아야 된다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민주당과 이재명을 지키겠습니다. 민주당을 끝까지 지킬 사람 이수진을 후원해 주세요. 여러분 화면에 농협 301-0274-1817-71
여기까지 이수진 의원이 지금 환영을 받는 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근택 변호사의 약간 후광도 있는 거예요. 네. 지금부터는 네. 이수진만의 아우라를 만들어내야 돼요. 네네. 여러분 좀 도움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내가 봤을 때는 2월 달 내내는 아마 그런 논란들이 계속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3월 초면 뭐 아마 경선을 정상적으로 가면은 네. 3월 초면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자, 이수진 의원 여러분 오늘 처음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굉장히 떡순이 국회의원이시고 보셨다시피 어디다 내려도 안 부끄러운 딕션과 애모와 호감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원들이 그 성남 중원의 전략 공천한 사람 이렇게 이미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하십시오. 네, 새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두 번째 출연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성남 중원에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이재명의 꿈을 실현시키겠습니다. 저 이수진 부끄럽지 않게 성남 중원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민주주의 행복한 꿈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갑시다. 야, 잘한다, 잘해. 한 번만 써먹기 아깝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구포이님 감사드리고요. 미카 키무라님, 이수진 의원님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김영일님, 이수진 의원님 꼭 입성하시길 파이팅요.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마차님하고 이미지가 닮으신 것 같아요. 좀 전에 나가셨던 그 여성 패널분. 네네. 다음 김영일님, 윤석열 대통령이 술이랑 어묵 그만 드시고 출퇴근이나 똑바로 하세요 하셨고요. 양동마켓은 아마 광주에 있는 양동시장 말하는 것 같아요. 네. 4월 총선 꼭 승리해서 검찰 독재 박살냅시다 하셨습니다. 자, 이수진 의원과 함께했던 인터뷰 굉장히 사람 편안하게 하는 묘한 그 매력이 있네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중간중간에 지시도 해야 되고 말 일이 있어요. 네. 방송 안 나오는 상황에. 근데 혼자 멘트를 차분차분 잘 이끌어 가시네. 네, 아유, 최선을 잘하시네. 다하겠습니다. 네, 잘하시네. 자, 이수진 의원님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고요. 새날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